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 충격적이고 또 가슴을 울리는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가족에게 들이닥친 오해의 소용돌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알몸을 보고 목욕까지 시켜줬다는 흉흉한 소문. 그 소문 하나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실제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AI가 들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욕실. 미나는 김이 서린 따뜻한 물에 지친 몸을 맡긴 채 하루의 고단함과 마음의 짐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온종일 그녀를 짓눌렀던 시어머니의 날, 선 잔소리와 무심한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발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녀는 물속으로 더 깊이 몸을 담갔습니다. 하루 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 감고 나서야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젖은 몸으로 축축하게 나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기에 그녀는 욕실 문을 아주 살짝만 열고 바깥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수건 좀 갖다 주세요. 하지만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하던 시어머니 혜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대우였습니다. 며느리인 미나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짐작한 그는 조용히 새 수건을 들고 욕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여기 수건 가져왔다. 그가 말하며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냥 문 앞에 두시면 제가 알아서 가져갈게요. 하지만 대우는 미처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문이 이미 살짝 열려 있기에 안에서 기다리는 줄로만 오해하고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미나는 경악하며 급히 샤워 커튼을 잡아당겼고 두 뺨은 터질 듯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가주세요.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대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하며 급히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정말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은 뒤 도망치듯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했고 민망함을 넘어선 깊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나는 욕실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었고 얼굴은 불덩이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극심한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앞으로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끔찍한 해프닝이 여기서 끝났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나영 씨가 마침 시아버지 대우가 황급히 욕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누가 봐도 명백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평소 남의 집 수군거리기를 낙으로 삼던 나영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 아니 한 가정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어머, 내가 뭘 본 건지. 대우 씨가 며느리 욕실에서 허겁지겁 나오는데 며느리는 아직 안에 있더라고.
저 두 사람 필시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녀는 이 이야기를 온갖 살을 붙여 다른 이웃에게 퍼뜨렸고 악의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그 흉흉한 소문은 시어머니 혜진의 귀에까지 기어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혜진은 배신감과 분노에 차서 미나를 당장 거실로 호출했습니다. 미나, 너 똑바로 말해. 왜 시아버지가 네가 목욕하는 욕실에서 나오는 거지? 도대체 너희 둘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게야? 그녀의 날카로운 추궁에 미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그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제가 수건을 깜빡해서 아버지께서 그냥 문 앞에 갖다 주려 하신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그녀의 말을 콧방귀 뀌며 무시했습니다. 네가 지금 누굴 등신으로 아는 개냐? 그깟 수건 하나 때문에 시아비가 며느리 알몸을 봐야 해. 어디서 가짜는 변명을 늘어놔. 그때 대우가 방에서 나와 단호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대체 무슨 해괴한 생각을 하는 거요? 당신은 이 사람을 못 믿는 거요? 이건 전적으로 내 불찰이야. 내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 미나를 탓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혜진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전부터 미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았어. 평소에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내 눈에 훤히 보였다고.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미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의 더러운 험담도 모자라 이제는 한 가족인 시어머니에게까지 의심받고 질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자신을 믿어주고 변호해 주길 간절히 바라며.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시선만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미나가 애원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너한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체면에 금이 가는 일이야. 그 말은 미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괴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고 지키려 했던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고작 체면 하나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우는 멀어지는 며느리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이 무언가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것을. 미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단지 수건 하나를 깜빡했을 뿐인데 이제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의심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대우는 복잡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미나가 사라진 방문을 응시했다. 그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날 리 없었다. 이웃 나영은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 온갖 추잡한 상상을 덧붙여 극적인 이야기로 각색해 퍼뜨리고 있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대우 씨가 며느리 욕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새빨겠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안 나왔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의 말은 날이 갈수록 더
더욱 자극적이고 외설적으로 변질되었고 온 마을이 미나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혜진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 대우와 며느리 미나를 거실로 불러 서리빨 같은 분위기 속에서 취조를 시작했다. 미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솔직히 말해. 그날 내 시아비가 네 욕실에서 나온 진짜 이유가 뭐야? 도대체 무슨 추잡한 일이 있었던 거냐고. 미나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정말입니다. 저는 수건을 깜빡했을 뿐이고 아버님은 그걸 도와주시려 했을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일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습니다. 혜진은 경멸이 가득한 냉소를 지었다. 그런 유치한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네 그 순진한 척하는 얼굴, 뒤에 숨겨진 발칙한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때 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혜진,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이건 전적으로 내 실수라고 몇 번을 말했잖소. 미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 제발 이 가엾은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마시오. 하지만 혜진의 의심은 오히려 더욱 확신에 가깝게 변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미나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대체 뭐야? 평소에도 당신 이 애한테 너무 신경 쓴다고 내가 몇 번이나 생각했어. 난 이제 정말 당신들 관계가 이상하다고밖에 안 느껴져. 미나는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자신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고립되고 의심받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재훈을 바라보았다. 오빠, 제발 나 좀 믿어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재훈은 그녀의 눈을 피한 채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그냥 이런 상황이 다시는 안 생기게 조심하면 좋겠어. 이건 단순히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그 말은 미나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더는 어떤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대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던 혜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혜진 씨, 요즘 당신네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거 알지? 시아버지랑 며느리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앞으로는 집안 단속 좀 잘하세요, 응? 그 말에 혜진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모욕감에 몸을 떨며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손주인 민호를 안고 놀아주던 미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미나, 너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온 동네가 네 추잡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만들어?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집 명예에 먹칠하지 말라고 했지. 미나는 깜짝 놀라 아들 민호를 품에 꼭 껴안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는 걸 어떡해요? 혜진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넌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 이런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염치와 자존심이 있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미나는 눈에 가득 눈물을 머금고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다. 전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남들 말보다 제 말을 더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제가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지 모르세요. 하지만 더는 저를 모욕하지 마세요. 혜진은 순간 깜짝 놀랐다. 미나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뭐? 네가 지금 이 시어미한테 감히 다 대드는 게냐?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했다.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전 정말 너무 힘듭니다. 가족이 저를 이렇게 대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훈이 퇴근에 들어왔다. 그는 살얼음판 같은 것일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다. 미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혜진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집안이 소란스러워요?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하소연했다. 재훈아, 내 마누라 좀 똑바로 봐라. 지금 온 동네가 네 아버지랑 미나 얘기로 들끓고 있어. 내가 사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은커녕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날 무시해. 재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전 이미 수십 번도 더 설명했어요. 그날은 정말 단순한 오해였다고요. 아버님이 수건을 가져다 주신 것뿐이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저를 의심하시고 이제는 온 가족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어머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오해라고 말씀하셨고 미나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쓰세요? 혜진은 아들의 반응에 경악했다.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너 지금 저 계집에 편드는 거냐? 이 애미보다 저 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재훈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아내인 미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더 이상 이렇게 미나를 몰아붙이시면 우리 가족 정말 무너질지도 몰라요. 혜진은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거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밤 미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지옥처럼 복잡했고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남편 재훈이 자신을 변호해 주긴 했지만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지근한 냉담함은 그녀의 마음을 결코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한편 옆방에서는 혜진이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대우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당신이 그따위로 해프게 행동하니까 이 사달이 난 거야. 우리 집안이 왜 이 지경이 된 줄 알아? 다 당신이 너무 물러터진 탓이야. 난 처음부터 저 애가 수상쩍다고 느꼈어. 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너무 생각이 많은 게요. 내가 몇 번을 말했잖소. 그건 그저 오해일 뿐이라고. 미나는 착한 아이야. 왜 그렇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요? 혜진은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항상 저의 편만 들지. 내가 다 보고 있어. 당신이 나보다 저 애한테 더 신경 쓰는 거. 설마 당신 진심으로 아무 감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대우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맺혀 있었다. 혜진,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믿지 못한다면 우리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두겠소. 난 미나가 더 이상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미나는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혜진의 칼날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다. 재훈이 자신을 변호하긴 했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굳건한 힘도 믿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철저히 혼자 싸우고 있다는 깊은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소리 없이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 눈물은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 완전히 지쳐버린 마음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불청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요즘 동네에서 내 이야기가 자자하더라. 이웃 나영이었다. 그녀는 밥 먹듯 안부 인사를 핑계로 들락거렸지만 미나는 그 진짜 목적이 소문을 수집하고 새로운 가십거리를 찾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미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네요. 나영은 입꼬리를 비죽올리며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래, 그냥 해보는 말이었어. 하지만 말이야, 미나야. 여자는 명예를 목숨처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단다. 한번 잃어버린 명예는 다시는 못 돌려받거든.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충고 감사해요. 그리고는 싸늘하게 등을 돌려 조용히 요리를 계속했다. 나영은 더 말하지 않고 떠났지만 미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마치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영의 악의적인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혜진은 시장에서 나영과 또다시 마주쳤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소문을 전해왔다. 혜진 씨, 나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댁며느리 미나 말이야.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 그리고 그 욕실 사건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혜진은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고 분노와 의심이 또다시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아들 재훈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앉혔다. 재훈아, 엄마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해야 할 것 같다. 미나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아이 같아. 너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재훈은 당황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미나를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네가 저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하지만 넌 지금 우리 가족의 명예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모르지. 너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기나 했어. 그 애랑 나 아버지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데.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미나를 믿고 싶었고 실제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요한 말과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은 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혜진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며칠 후 미나는 마당에서 채소를 돌보고 있었다. 그때 나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은 세련된 차림새에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운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 여자는 나영의 사촌이라는 미정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대우가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미정은 미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당신이 대우 씨 며느리라고요? 나 예전에 대우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근데 그쪽 누구랑 참 많이 닮았네요. 혹시 대우 씨 과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미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정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닮아서 좀 재밌어서요. 당신 다우 씨가 예전에 목숨보다 아끼던 여자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그 말은 미나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이 모르는 어떤 진실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어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미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고 이 집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결국 그날 밤늦게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에 미나는 대우의 서재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그녀는 마침내 낡고 빛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다우와 한 젊은 여성이 다정하게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은 놀랍게도 현재의 미나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대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사진을 보고 있는 미나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나야, 그건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내 과거란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진 속 이분은 누구신가요? 왜 제가 이분과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대우는 책상 앞에 천천히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나의 첫사랑이었단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 우리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헤어졌고 난 그때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 이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지. 그런데 네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내내 그 사람의 얼굴이 너에게서 겹쳐 보였어. 미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만 같았다. 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낡은 감정이 너에게 어떤 다른 행동으로 이어진 건 절대 아니야. 단지 너를 보면 과거에 무력했던 내가 떠올라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 깊은 죄책감이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게야. 미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그것은 감사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운명에 대한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다. 대우의 가슴 아픈 과거, 그리고 자신과의 소름 끼치는 닮은 외모.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그녀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혜진의 매서운 눈에는 그녀의 불안한 기색이 포착되었다. 미나, 너 요즘 왜 그렇게 쥐새끼처럼 쏘다니는 거야? 또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냐? 미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장 보러 갔다가 나영 아주머니 댁에 잠깐 들렀을 뿐입니다. 혜진은 비웃으며 쏘아붙였다. 정말 장만 보러 갔는지 아니면 우리 집 흉을 더 만들어 퍼뜨릴 궁리를 하고 온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집을 아주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지? 미나는 그 모욕적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왜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혜진은 식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온통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이냐.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넌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자격 없어. 그 말에 조용히 식사를 하던 대우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는 나직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그만하시오.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내가 말했잖소. 언제까지 미나를 벼랑 끝으로 몰셈이오. 이제 그만 좀 하시오. 혜진은 남편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악을 썼다. 오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 저 애한테 다른 감정이 있는 거 맞지? 그냥 시아버지로서가 아니잖아.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미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고 재훈조차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다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분명한 힘이 있었다. 혜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은 나와 미나, 우리 둘 다를 모욕하는 말이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이 집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장 그만두란 말이오. 그날 밤 집안은 죽음과 같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나는 아기를 재운 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정말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대우는 홀로 마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사람은 미나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어제 그 상황에서 저는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아버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대우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미나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말해주고 싶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미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미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바람은 선선했고 아이는 기분이 좋은 듯 방긋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청은망은 무거웠다.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던 민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사람은 뜻밖에도 미정이었다. 며칠 전 그녀에게 너 그 사람 닮았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또 만나네요.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나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연이네요. 미정은 조용히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예전부터 꼭 말하고 싶었어요. 대우 씨와 저는 그냥 회사 동료였지만 꽤 오랜 시간 함께 일했어요. 그분, 정말 선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셨죠. 그런데 언젠가 그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지금 당신처럼 생긴 여자 사진이었죠. 미나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미정은 말을 이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대우 씨는 그 여자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요.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여자와 그렇게나 닮았다는 건 정말 기막힌 운명일지도 모르죠. 미나는 침묵했다. 가슴속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덩어리였다. 미정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근데 이건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분, 다우 씨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착해서 상처받는 사람이죠.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저 그의 지독한 오랜 그리움일 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떠났다. 미나는 벤치에 혼자 남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가 옆에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처음으로 굳게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그리고 이 집안의 엉킨 매듭을 바로 자신의 손으로 풀어내겠다고. 며칠 후 미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 재훈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운 후 거실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재훈이 퇴근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재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데? 미나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말을 이었다. 나 너무 외로워. 이 집에서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기분이야. 오빠가 날 지켜주지 않으면 난 정말 누구한테 기대야 할지 모르겠어. 재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나도 혼란스러워. 우리 가족, 특히 엄마는 쉽게 변하실 분이 아니야. 나도 그 사이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말에 미나는 눈을 떨구며 속삭였다. 그럼 오빠는 날 지켜줄 수 없다는 거네. 재훈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고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대우가 거실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둘 다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다. 서재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 다우는 두 손을 모은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된 건 모두 내 책임이다. 내가 내 감정 정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고 나 때문에 미나 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도 잘 안다. 미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대우는 말없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나의 유언장이다. 아직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난 언제나 미리 준비해 두려고 했지. 재훈은 당황한 듯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 유언장 안에는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미나와 내 손주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빚 때문이다. 내가 평생 품고 살아온 미련과 죄책감,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미나 너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감의 표시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것이 바로 네가 가진 강함이다. 그리고 난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구나. 그날 밤 미나는 서재를 나오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대우는 홀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과 깊은 평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며칠 후 미나는 어머니 혜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한 그녀는 정면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한 미나는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혜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맞은편에 앉았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밀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바랐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에는 제가 항상 불편하고 거슬리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혜진은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미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저를 믿지 않으셨던 것도 아버님과의 오해도 저는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불안하셨던 거죠. 이 가족을 지키고 싶으셔서 저를 경계하셨던 거죠. 그 말에 혜진은 순간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다. 미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집을 망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참고 또 참아왔어요. 제발 제 진심을 한 번만이라도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젖어드는 것을 미나는 보았다. 짧은 침묵 후 그녀는 힘없이 입을 열었다. 나는 널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넌 너무 조용했고 말이 없었고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네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미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은 비록 짧았지만 민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큰 용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혜진의 입에서 나온 인정의 말이었기에. 그날 밤 미나는 남편 재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오늘 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아주 조금 열어주신 것 같아. 재훈은 조용히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미나야. 오랫동안 혼자 버텨줘서. 네가 이 집을 바꿨고 우리 가족을 바꾼 거야.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아버님도 오빠도 심지어 어머님도. 결국엔 우리 다 함께 조금씩 변한 거야. 그날 밤 미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들었다. 며칠 후 미나는 마을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자원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고 피했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달라지고자 마음먹었기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모임에 집중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머, 저 사람 알아요. 바로 그 집 며느리잖아요. 시아버지랑 그 목욕 사건 말이에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미나의 귀에는 천둥처럼 뚜렷하게 들렸다. 두세 명의 중년 여성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미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오해를 풀기에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등장에 여성들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미나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은 명백한 오해였고 이미 저희 가족 안에서 모두 해결된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가족들도 저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왜곡된 이야기로 저와 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은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누군가가 박수를 쳤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용기에 조용한 응원을 보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네. 난 잘 몰랐지만 오늘 보니까 참 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고 기분 좋은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다. 모든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알았다. 진짜 가족이랑 같은 피를 나눈 것보다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미나는 아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그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막막함, 혜진의 얼음장 같던 시선, 대우의 이해할 수 없던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 재훈. 모든 기억이 한 편의 흑백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소중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대우가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은 잠이 좀 오느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보다는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건 네가 강해서 그런 게야.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많이 혼란스러웠단다. 그래서 더더욱 너를 돕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미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마지막 편지를 받고 나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지. 네가 그 사람과 닮았다는 건 어쩌면 하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그 낡은 감정과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너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어. 미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마다 아버님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적어도 이 집에서 단 한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그 말에 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 없이도 따뜻한 이해와 위로가 흘렀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내일 장 좀 봐 와야 할 것 같다. 새벽에 쓸 창거리가 다 떨어졌어.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대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진짜 가족 같구나. 미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새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으로 바뀌었고 집안의 공기 역시 서서히 온기를 되찾았다. 예전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하던 식탁은 이제 간간히 웃음소리가 섞였고 아이의 제잘거림에 모두가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다.
미나는 자주 시어머니 혜진과 함께 장을 보고 부엌에서 요리를 돕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혜진도 이제는 민에게 요리 팁을 건네며 슬며시 미소를 보였다. 멸치볶음은 너무 센 불에 하면 딱딱해지니까 약불로 은근하게 볶아야 돼. 네, 어머니. 다음엔 꼭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민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편 남편 재훈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야근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퇴근 후에는 직접 장난감을 조립해주며 민에게도 자주 고생했어 라는 말을 건넸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미나는 마음 깊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우는 병원 정기 검진을 받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큰 문제는 없단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건강 챙기면서 살아야지. 그 말에 미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은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저희 아이도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대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럴게. 너희가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그 순간 혜진이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나와 대우의 앞에 찻잔을 놓고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오늘 같은 날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그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미나는 아기를 재운 후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수많은 눈물과 오해, 침묵과 상처의 강을 건너 우리는 드디어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이 집에 오길 잘했다.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늘의 이 하루는 내 마음속에 따뜻한 한 등불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녀는 힘주었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